예,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262페이지 맞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정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은 1번 보십시다. 정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정인신문 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의 3을 더한 통수의 정인신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수에 4를 더한다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역시 3입니다. 여기 틀렸어. 그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계속 보십시다. 2번. 제출된 정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 송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의 정인신문사항을 동시에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상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인데, 그죠? 옳은 것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은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번 시간에는 재판상 자백이라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네. 정인신문사항은 절차적인 좀 까다로운 실무 지침들 천천히 그냥 여기서 그냥 학습을 끝내는 걸로. 3번 봅시다. 상대방이 정인신문 당시 정인신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의권의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죠. 그죠? 4번. 정인신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이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인신문 개시 전까지 교부하면 된다. 개시 전까지 교부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인신문 기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네. 내용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깊숙한 절차에 관한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파트는 천천히 읽으면서 지금 새로 공부한다 치고, 그죠? 재판상 자백 저번 시간에는 다 아는 거라, 그죠? 그런 파트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인신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인이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는 정언 거부권에 관한 것입니다.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현저한 이해관계. 그냥 잠깐 여기 정언 거부권 요 파트 천천히 보고 갑시다. 요 부분입니다. 정언 거부권 314조에서 정인은 그 정언이 자기나 다음 각고 가운데 어느 해당한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이 되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정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그죠? 문제 지문에서처럼 현저한 이해관계 이런 제한 없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1번. 2번부터 옳은 지문이니까 천천히 보면서 학습을 합시다. 법원은 효율적인 정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정인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증인 지수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서정으로 채택하되 만약 증인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부추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정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실무 지침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분 자주 나오신다. 그죠? 법인의 대표자 당사자랍니다. 그죠?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된다. 그렇군. 그래서 증인이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그런 문제를 물으셨어. 4번.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증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 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예, 증언이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서증이 아니란 뜻입니다. 증언으로.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여비직불 증인대동 취지가 기재된 증인 제수서나 증인 선문사항이 제출되면 참여 사무관은 증인 명의의 여비 포기서를 붙이거나 신청인에게 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 예, 이게 실무지침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2번 증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 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 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하게 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지요. 밟아야 됩니다. 출석 요구 절차. 2번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증인을 법정이나 그 밖의 신문 장소로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구인을 명하는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별도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 별도로 송달해라.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약식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함이 상당한데, 약식 재판으로 과태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 증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불복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옳지 않은 것은 또 그랬습니다. 1번 출석 요구서,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한 게 원칙이다. 2번 과태료가 200만 원이다. 500만 원입니다. 3번 당사자 본인 신문해야 돼. 본인 신문해야 되는데도 잘못해가지고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의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된다. 맞다.
당사자 본인 신문과 증인 신문이 어떤 절차상의 임의규정 위배로 본 겁니다. 그 다음 4번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당사자잖아, 그죠?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더 증인에 관해서 이런 제재가 있는 거지 당사자의 당사자, 그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이렇게 반복되는 지문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아까 본 지문인데, 그죠? 제출되면 참여 사무관은 여비 포기서를 붙이거나 신청인에게 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 아까 본 실무 지침에 맞다. 2번. 증인신문,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하여 증인 종사를 하는 경우는 출석 요구서에 증인 진술서 사본을 별지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맞다. 그 다음 3번.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증인을 법정이나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맞으며 구인을 명하는 경우는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별도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요? 큰일 나시겠죠. 그러면 송달해야 됩니다.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과태료에 처하는 약식 재판을 하는 경우에 증인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 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소법상에 적시한 걸 보고 이 말씀이었군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1번 출석 요구서,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2번 증인 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 진술서나 증인 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 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로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조차를 실시한 필요가 없다. 출석 요구조차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앞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증인이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첨부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불출석 신고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다. 그렇다. 그 다음 그죠? 불출석 증인한테는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틀린 것은 1번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 불능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지 아니한 증인이 이미 출석했답니다.
경우 추석 요구서를 송달받았던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 조서에 이미 출석이라고 그냥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증인 누구누구 이미 출석 이렇게 쓰면 되지 송달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작성 제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실무 지침이고요. 그 다음 2번 계속 나오는데 그죠? 여비직불 증인대동이라고 출석 요구조차 반드시 실시하라. 그 다음 3번 그쵸?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4번 이거 나왔었죠. 그죠? 200만 원이 아니라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부출석 7일 이내의 감치. 계속 됩니다. 그 다음 틀린 것은 1번 또 나왔다. 그죠? 500만 원 다시 부출석한 때는 7일 이내의 감치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증인조사를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이나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채택된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할 날보다 언제? 요거 아니죠, 그죠? 2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2일. 2일 전에 송달해야 된다. 그것도 5일로 바꿔가지고 문제 만드셨어. 3번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증인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증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회답을 바라는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송하면 된다. 그렇다. 4번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건 그죠? 예, 또 보십시다. 9번 틀린 것은 1번 7일 감치. 2번 구인 그쵸? 형사소송법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번 예 500만 원 맞네요. 4번 저 경우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증인에 대해서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이라면서요. 이럴 때는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이네.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물론 증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회답을 바라는 증인신문사 기자는 고지서를 발송하면 된다. 예, 좋습니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 반복 지문인데요. 2일 전에 송달 그죠? 2번 출석 요구서가 송달 안 됐어. 그죠?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하다. 3번 딱 보니까 이게 틀렸다. 500만 원이었다.
4번 7일 이내의 감치. 그 다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에 증인이 16세 미만일 때 이거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16세일 때는 선서를 못하는 사유입니다. 선서가 안 되는 사유지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 3, 4부를 봅시다. 증인의 친족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염려가 있는 상해에 관한 것일 때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 치욕에 관한 사항이 있대. 4번 직무상 비밀 이럴 때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만 16세 미만이다. 그거는 선서가 안 되는 사유이지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더라. 밑에 보니까 여기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선서를 못하는 사유지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증인 진술서나 증인 신문사항이 제출되면 법원사법관 등은 사본 1통 증인 신문 기일 전에 송달한다. 그렇다. 2번 서면증을 명할 때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의 제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기출 기한은 증인 등 목록의 증거조사란에 서면 증언으로 기재한다. 3번 서면 증언은 증인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 증거의 성질은 서증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 서면 증언의 현출 절차에서 상대방이 이해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변론조서에 이에 의한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맞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써놨습니다.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 신청, 우리 민소법 앞부분에서 그죠? 그때도 신청권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직권 발동을 촉구한 의미일 뿐이지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할 필요도 없고 재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또 2번.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1번 정인을 신청하는, 그렇죠, 그죠? 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정인 신문 기재 미리 정인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 2번 정인이 적대적 정인이야. 그런 경우에 또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증언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증인 진술서를 사용합니다. 저런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이 저겁니다. 3번 증인 진술서의 제출 명령은 원칙적으로 변론 기일에 체부 결정을 고지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제출 명령의 상대방은 정인이 아니라 정인을 신청한 당사자. 제출 명령의 상대방, 이 사람은 정인이 아니라 정인을 신청한 당사자라는 거죠. 다음 4번, 정인지수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면제한다. 그렇다. 잠깐만 또 봅시다. 예, 계속 갑시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인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나머지는 틀렸다는 건데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정 대리인은 정인 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정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증거조사의 결과는 요정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얼핏 읽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익권 포기 상실로 하자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죠? 몇 문제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불법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음 2번. 정인 진술서의 제출 명령의 상대방은 나오네. 그죠? 정인을 신청한 당사자이고, 정인 진술서를 제출한 정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그 정인 진술서를 서정으로 채택하면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서정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실무지침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서면 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이 현출 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법원은 정인에게 출석 증언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서면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이 이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이의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건 틀린 게 된다. 이의를 했다고 해서 법원은 출석 증언을 명하여야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 이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 의미다. 그러므로 법원은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출석 정의를 명하여야 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 정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정인지수서나 정인신문사항에 정인명의의 여비 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가 아니라 출석 요구 절차는 꼭 해라는 것이 우리 실무지침이었습니다. 그죠? 비교적 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4번 또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요렇게 4번 맞지?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의 증인 조사에 대해서 잘못된 게 뭐냐? 1번 봅시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증인 신청을 그 당사자 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2번, 증인 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인 신문사항의 제출을 면제한다. 맞다. 봤다. 그 다음에 3번. 증인신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신문 절차에서 증인 진술서의 진정 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의 전면 생략? 큰일 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않다. 우리 실무지 침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4번.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진술서를 서정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맞다. 왜 그러냐?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 침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서면에 의한 정원 방식은 공시송달 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건, 그런 사건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맞다. 2번. 법원에 제출된 서면 정원은 변론기일에 신청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하므로 원용하여야 증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원용하지 않더라도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서면 증언을 검토하여 증인에게 출석 증언을 명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결정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증인에 대한 조사 방법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에 속한다. 그렇다. 4번. 서면 증언을 명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서면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제출 기한은 그죠? 증인 등 목록의 증거조사란 여기에 기재한답니다. 그 다음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요거를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경우에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을 사용합니다. 1, 2, 3번 한번 정리해 합시다. 첫째 읽어. 공시송달 사건이거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이런 경우에 서면 증언 방식을 쓰는군요. 두 번째, 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설명 정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 3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 그러네. 근데 4번에 보시면 저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래서 그죠? 그 밑에 바로 여기 있잖아.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건. 내 저런 방식을 채택한다고, 그죠? 돼 있습니다. 다음, 증인 진술서 제출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증인 진술서 제출 이거였죠. 당사자의 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증인을 신청한 그 당사자의 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그 증인의 경우에 증인 진술서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2, 3, 4의 경우는 밑에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예. 이런 방식입니다. 증인 신문상 제출 방식. 요거는 이런 경우. 예, 다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부터 보십시다. 서면에 의한 증언입니다. 서면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작성한 증인이 서명 날인만 하면 된다. 그렇다. 2번, 증인 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주신문은 핵심 쟁점사항에 한정하며 상대방 반대 신문에 의한 증인 탄핵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러하다. 3번,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에 따라 제출한 서면 증언서는 당사자에게 제출을 명하며 서증으로 취급한다. 예, 여기서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에게. 그 다음 서증이 아니라 증언. 4번, 증인 진술서는 증인이 당사자의 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가족, 친지, 회사 직원 이런 경우에 적합하다. 예. 해설 하나 읽고 갑시다. 여기. 요 부분입니다. 예, 증인 진술서하고 서면에 의한 증언 요걸 비교한데 전자는 서증인데 반하여 후자는 증언이고 전자는 당사자에 대해서 제출을 명함에 반하여 후자는 증인에 대하여 제출을 명하며 전자의 경우는 제출 뒤에도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 뒤따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의 제출과 법정에서 현출로 끝이 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 실무서 2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따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놓으면 좀 더, 예, 좀 풍부해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다. 증인신문의 방법, 잘못된 설명이 뭐냐? 1번, 증인신문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그걸 주신문, 상대방의 신문, 그걸 반대신문, 그 다음 증인신문 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그걸 재주신문의 순서로 진행되며 그 이후의 신문, 재반대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어떤 경우에 하나에 허용된다. 맞다. 2번 유도신문 뭔지 아시죠? 결론을 딱 정해놔놓고 그 대답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 유도신문.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판장한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죠? 변호인 측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신문은 주신문이나 반대신문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허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변호인 측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신문이 그죠? 주신문인가?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반대신문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 다음 3번. 격리신문을 행할 때도 신문을 마친 증인도 원칙적으로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처하여 뒤의 증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이나 대질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다음 4번. 당사자 신문의 보충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사자도 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게 한 한편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500만 원으로 정액한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서는 당사자 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예. 바람직하다. 대부분 맞는 질문이었어. 그죠?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또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야, 해설이 굉장히 깁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여기입니다. 1번. 증인 진술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주신문 절차에서 증인 진술서의 진정 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익권의 포기상실로서 하자가 치유된다. 그렇다. 3번.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한 제주신문을 하고자 하거나 재판부의 합의부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판장 허가를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에게 알리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부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었습니다. 4번. 민법법 314조에 해당하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쳐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